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년 넘게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던 50대 여성 A씨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렵다면서 이혼만 빨리 할 수 있다면 위자료도 필요 없다고 했죠. 그런데 법원의 가사조사관은 3자 대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라는데요. 아내는 남편한테 맞아서 입원했던 기록과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을 법원에 냈지만 다시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혼 소송 제도 속에서 어떤 입장에 처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혼 소송은 이제 재판 신청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기 조정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그 진흙탕 같은 싸움을 조금 없애고 또 혹시라도 재결합의 여지가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해서 이제 조기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정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판사가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가사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소송을 하다 보면은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내가 내 부인을 때리지도 못하느냐. 그리고 나는 부인을 사랑하니까 이혼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실제로 듣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인데요. 2018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폭력에 벗어나기 위한 이혼 과정에서는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사법부 관계자들에게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요,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하고 이럴 경우에 가사조사 절차를 분리해서 받겠다고 요청을 하면 가정법원에서는 대부분 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반성하고 있다. 나 정말 사랑한다. 고치겠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것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사조사 과정이나 조정 과정에서 화해를 권유하는 일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가 있고 내 고통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조정 권유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이제 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는 가정을 깨지 않는 것이 무조건 선이다.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조건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혼이라는 것이 한 당사자에게 유지하는 것이 가혹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벗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혼도 해서는 안 된다는 편견, 이 부분도 피해자에겐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갖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의 조언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2019년에 가사조사를 받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가정법원에 출입할 때 소지품을 엄격히 이제 조사를 하고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법원에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앞에 사연 들으니까 정말 화나네요. 그죠. 예, 우리 양부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이혼 재판을 많이 하다 보면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 재판은 심지어는 1년은 보통이고요. 길면은 4년에서 5년까지 재판이 이제 걸리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국회에서도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이 시급한 문제는 좀 빨리 처리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가정폭력을 주장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뭐 1년이면 1년 딱 기간을 두고 좀 빨리 심사해서 가정폭력의 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혼하면은 관련 것 위자료 내지는 재산 분할, 양육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 시급히 빨리 이혼 먼저 결정하고 맞습니다. 분리를 시킬 수 그게 먼저 한 있는 다음에. 예, 뭐 좀. 그런 게 있다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은 국회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네. 자,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요. 상담 진행해 볼게요. 결혼한 지 30년, 저는 전업주부로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편은 얼마 전 공기업에서 퇴직한 후 작은 회사의 임원으로 다시 들어갔죠. 남편은 일에 있어서 꽤나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갑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진다며 조론을 하자는 겁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조론을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돈 벌어오는 기계도 아니고 이제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자유롭게 살랍니다. 조론이란 이야기를 TV에서만 봤지 대체 저보고 어쩌란 건지. 본인은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나가겠다고 요즘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남편의 조론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요? 이렇게 조론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혼 소송이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네. 특별한 그 이유가 없는 30년 만에 남편의 조론 요구. 네.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요즘 조론 얘기가 많은데 조론과 이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어떻게 다른지 짚어보고 갈까요? 요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조론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혼까지는 좀 여러 가지 좀 뭐 사회적 체미라든지 자녀 때문에 이혼까지는 좀 못하지만 이 사람하고 너무 좀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좀 각자의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조론을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이혼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완전히 타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 조론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다만 생활만 이제 따로따로 하는 걸 조론이라고 하고요. 별거랑 다른 점은 별거는 보통 부부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 사는 거를 말하는데 조론은 아직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는데 각자의 좀 사생활을 좀 지키고 싶다. 그래서 따로 사는 걸 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사연에서는 각자 자기만을 위해서 살자, 네.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이제 벌써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서 예. 나가 준비 다 하셨어요. 네. 집에 지금 들어오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이혼을 이제 하자고 하면은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별거 뭐 정확히 말하면 조론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간에 이제 합의가 돼서 조론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혼 소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너무 힘들겠다고 이혼 소송을 하는데 남편은 이제 정말로 난 이혼을 하기 싫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합의가 안 되고 재판이 길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중간에 서로 좀 양보를 해가지고 조론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의외로 이렇게 이혼 조정에서 조론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원하는 대로 남편과 따로 살 수 있고 사생활을 이제 존중받을 수가 있고요.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조금씩 이제 본인의 입장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네. 이혼 재판 도중에 조론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네. 그러면은 조론을 하려고 하거나 생각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네. 변호사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래요? 뭐 조론은 특별한 뭐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부가 이제 합의를 하면 바로 이제 조론을 이제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통해서 아예 법적으로 이제 조정 결정문으로 이제 조론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기재받을 수도 있는데요. 조론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경제적인 좀 능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미리 받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재산이 남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조론을 할 때 아내가 일정 부분 뭐 절반을 받으면 좋고요. 절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30% 정도 재산 분할을 미리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받을 수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부 별산자가 되기 때문에 조론한 후에 남편이 그 재산을 다 은닉하거나 아니면 소비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아내가 재산 분할을 이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을 미리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조론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배우자가 부양 의무, 협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생활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생활비를 언제까지 그다음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론에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이게 이제 부부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제 조론을 하려면 어느 정도 재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도 이제 재산을 주다 보면 그게 증여가 되니까 6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증여로 인한 경우에는 취등록세 비율이 12%인가 13% 이렇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부부 공동 재산은 공동 재산인데 이걸 정리해서 내가 가져오는 개념인데 현행법에서는 이걸 전부 다 증여로 가져야 되니까 취등록세까지 또 매우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저도 이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없죠. 왜냐하면 원래 자신의 몫을 찾아오는 개념을 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이제 없는데요. 양도세나 증여세가요. 이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증여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혼한 사람은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이혼을 하지 않고 이제 재산을 이제 분할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고 왜 이런 차별을 해야 되느냐? 우리 법이 오히려 이혼한 사람을 우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부부간에는 어느 정도의 그 규모에서 재산을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증여세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론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조론을 선언한 그 이회수 작가님 있잖아요. 2년 전부터 조론했다고 하는데 다시 이제 합하기로 하셨다고 기사가 그 신문 났어요. 기사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감동이 좀 일어났어요. 그 부인분께서 투병 중인 남편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다시 우리 합치자. 맞아요.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님 막 눈까지 그렇죠. 아내분이 정말로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제가 보기엔 조론님 꼭 물론 필요한 분이 있지만 조론은 정말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부부가 있거든요. 큰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의 인격이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 본인의 삶이 좀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합리적인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의 하나로 조론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마지막에 너무 막 감동 받으시면서 자, 오늘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신청곡 그럼 하나 조론과 관련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이제 안타깝게 이제 삶을 마감하신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당신에게 내가 달려가겠다. 정말 좋은 음악 같습니다. 네, 조론하신 분들 달려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네. 끝곡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